하루 평균 2~3명의 소중한 근로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현실. 지금 우리 일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윤을 좀 아래로부터 짜내는 방식. 죽음의 외절 멈춰라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하청에서 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외주화의 반복 구조.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산재 사고는 피할 수 없는데요. 안전관리 철저히 하자.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누구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지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군가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애들이랑 뭐 너네 만나서 만났어? 오랜만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 먹고 몸은 불렀으면 안 갔어요. 학생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23 동갑내기 친구들. 우리 보고 장난식으로 이제 농담. 이들은 모두 이 자리에 더는 함께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디 있어? 아 예. 처음에 딱 마주쳤는데 나는 학교 선배인 줄 알고 말을 못 걸어서 한 3달 동안 난 말도 못 걷고 막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 얘가 와서 말 걸더라고. 특유의 부산 사투리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줬고 거기에 인사성이 밝아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친구. 또 저때 영어쌤도 오셔서 선우가 다른 반 학생인데도 그때 막 앞자리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복도에서 막 지나칠 때 인사하고 이랬던 거 생각난다고 그러셨어. 고등학교 가서도 기죽지 말고 사회 나가서도 잘 먹고 잘 살자. 숫자 2선. 마치 어제 일인 듯 같이 웃고 얘기하다가도 앞으로 새롭게 쌓아나갈 수 없는 추억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쪽이 저릿해집니다. 금요일에 술이나 마시자 이게 너무 슬퍼. 왜 슬퍼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선물도 챙겨주고 그랬을 텐데 늘 그냥 생축 이렇게 그냥 쇼츠 하나 보냈거든요. 생일 축하한다고. 네, 지난달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관련 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이던 선호 씨의 몸 위로 300kg의 컨테이너 날개가 덮쳐왔습니다. 이 사고로 23 꽃다운 청년은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요. 사고 소식 들었을 때 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죠. 분명 4시 반까지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온 것도 봤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한테 전화 와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하염없이 울었죠. 당시 평택항에는 변변한 안전장비도 작업자를 유도할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종종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용탁 씨는 위험한 작업 현장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하고 1m가 되지 않는 거리에 컨테이너가 쿵 하고 내려앉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거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났죠. 사실 날짜와 장소, 죽은 이의 이름만 달라질 뿐 선호 씨와 닮은 억울한 죽음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제 성장이 상당 부분 노동자 희생의 바탕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사망자 수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영국의 15배, 일본의 3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중 산재 1위 업종은 건설업. 지난해 사망자 수는 458명으로 전체 51.9%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일터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답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들.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이렇게 이제 오픈된 구간에서 이제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난간을 견고하게 이렇게 다 부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잘 설치를 해놓는 모습입니다. 건물 외벽에 10m마다 설치해야 하는 낙하 방지망 또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하는데요. 지상층에서 이제 혹시나 근로자들이 움직일 때 공구나 이런 도구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건설업 산재 사고 10명 중 6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 추락 사고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인재로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췄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자 어김없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지금 안전 난간을 설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추락 위험이 막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칫 발만 삐끗해도 사고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사고는 중소규모 현장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적다 보면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아무래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니까 이 신경을 또 덜 쓰게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망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인 미만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전체 사망자의 81%가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하청의 대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위험과 죽음까지 떠맡게 되는 겁니다.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좀 뒷전이 되는 거죠.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작동하고 있는 죽음조차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 사고의 악순환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징역형은 2%에 불과한 반면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평균 42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면 기업들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또 사업주 등이 제대로 안전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20시간 안전교육 규정 역시 법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미 사고 시 7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점과 일본, 미국 등에선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입법 자체가 과잉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업 처벌에만 몰두해서는 기업의 설 자리만 없어질 뿐입니다. 노동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5인 미만이 왜 제외돼야 하냐 이거죠. 제외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의 생명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십 개 가청업체들이 참여할 때 그 가청업체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선 현행법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백 개 현장의 안전 문제를 사업주가 전부 관리할 수 없기에 예방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작업 방법이라든가 작업 절차 같은 것도 정교하게 또 실효성 있게 잘 발현이 되어야 하고 또 아무리 기계 설비라든가 작업 방법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작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어겨버리면 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대지 규모만 약 9만 제곱미터. 전문 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22년간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주한 작업이 한창인 공장 안. 예, 저희는 하루에 정제 기준으로 한 1,000만 정 정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자랑하지만 제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끼임 사고 역시 제로. 그 비결은 바로 이 투명 덮개 덕분이라는데요. 기계 자체가 가동이 빠르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기계에 손이 끼고 협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락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거창한 예방 시스템이 아닌 이 단순한 아크릴 덮개만으로도 끼임 사고를 100%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끼임 사고가 발생해도 인터락 덮개를 열기만 하면 기계 작동도 올 스톱. 작업자가 안에서 뭘 체크하더라도 끼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모든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이상 근무를 의무화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대비하는데요. 특히 근속 10년 이상 된 직원들로 안전관리팀을 신설, 정기점검 역시 꼼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 작업이 많이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작업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춰준 것도 산재 발생 제로에 이바지했는데요. 근로자들은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작업 상태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창고 내부에서 에러 발생 시 원격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인화가 되어 있어서 사고율 제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무인화 시스템도 작업자의 안전에 먼저 초점을 맞췄는데요. 안전 센서를 부착해 사람이 접근하면 무조건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기계와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건데요. 힘든 작업은 기계가 하는 대신 사람이 모든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초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는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도구 중 하나. 중장비이기 때문에 사람 또는 물건 등과 그 충돌, 협작 등의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직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스스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제가 직접 올라타지 않고 하차했을 때 모든 장비들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발판에 센서를 한번 부착해보자. 운전석 발판에 전원 차단 스위치를 설치. 이를 전 작업장에 도입해 두둑한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 작업자입니다. 현장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한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고를 줄여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인 이곳. 그 옆에 자리 잡은 한국도로공사 안전트레이닝센터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선 안전실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에 볼멘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너도 한번 가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지식을 쌓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건설 현장을 본떠 만든 교육장인데요. 고속도로 건설 공장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떨어짐 사고가 저희가 한 36%로 가장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높은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트레이닝 센터의 주 목적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많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터널 발파 등으로 인한 폭발, 낙석 사고뿐만 아니라 추락 사고 등 크고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돌아오는데요. 때문에 수십 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베테랑 작업자들도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높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좀 두근거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안전장비 착용법 등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이 3포인트가 항상 생명줄에 걸려있는 상태로 이동을 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훈련은 이른바 3포인트 훈련. 3포인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선 교량과 터널 작업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추락 사고가 빈번한데요. 안전고리 체결, 이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대형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추락 같은 경우에는 찰나거든요. 한번 돌이켜 볼 수 없을 만큼 찰나에 일어나는 사고고 중상 이상의 그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기본 중의 기본을 강조하고 또 반복하는데요.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반드시 털어주시고 안전블럭도 이 스탑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 D링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안전블록은 작업장에서 사다리 등 수직 이동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가진 자동 잠금 장치인데요. 여기서 걸려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곳이 훈련장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안전고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훈련만 세 번째 받고 있다는 한 근로자. 다시 한번 사고의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듯이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특히 이곳에선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대응 훈련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오히려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시 대응 행동 요령도 철저하게 익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대응 훈련이라는 건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센터를 하면서 이 대응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 대처 훈련에 근로자들은 안전에 대한 의지를 더욱 되새기게 됩니다. 지금 이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공중에서 계속 이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고통을 참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대응 방법을 알면서 그 고통을 참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제 만족도는 100% 이상.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직접 몸소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매일 조시는 분만 계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들 만족해하면서 반응도 좋았고 현재까지 이 교육센터를 거쳐간 이수자들만 1000여 명.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교육시설을 전국에 추가 설치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구호 준비! 위험하며 안전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타 산업에까지 산재 예방에 이바지하는 안전 트레이닝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 없는 나라를 꿈꾸며 곳곳에서 예방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가, 자녀가 혹은 친구가 죽음과 일자리 그 사이 어딘가를 맴돌고 있는데요. 친구 선호 씨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동네 평범한 일상이었던 평택항은 이제 별이 씨에게 상처의 일부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논의를 촉발한 이름 모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등 떠밀리듯 해결하는 방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수반하지 않고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일하러 갔다가 죽는 상황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같은 청년들도 똑같은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좀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